이번 물건은 공유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경매를 추구하는 선한 사람들의 배움터 안경선배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물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공유 지분이 아니었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입찰자는 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몇백만원 제가 좀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의 포인트는 바로 상대방의 건물이 제가 낙찰받은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측량에 아무리 오차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건물이 내 땅을 넘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이 있었고요. 제가 낙찰받은 땅이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외 물건, 이 건물이 하나 이만큼 튀어나왔고요. 이 집과 연결된 또 다른 창고처럼 쓰는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서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입찰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농취증과 맹지라는 일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투자에서 이러한 허들은 오히려 경쟁률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낙찰 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며칠 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연락에 빠른 엑시트를 꿈꿨습니다만 상대방은 내용 증명에 기분을 나빠하며 저도 상속받은 땅이라 잘 모르겠어요. 살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빨리 끝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워낙 흔한 반응이고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 이득금, 이렇게 위성 지도를 보면 측량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건물이 제 땅을 침범한 게 좀 명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당 이득금까지 신청을 했으니까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땅을 처분하려 한다는 제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카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넘어온 건물이 바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이 당신 건물이다. 이거를 제가 입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한 몇 번을 했었고요. 다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도 안 잠겨 있고 이거 딱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 집을 보시면 조금만 수리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집이 아닐까 이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어떤 편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발송처를 확인하고 제가 전화도 해보고 내용 증명도 보내서 혹시 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군청에다가도 전화를 하고 수도과 전기과 다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전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전기가 바로 이 전기선이었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한전을 통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소유자 특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답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보셨죠? 그 멀쩡한 건물을 왜 철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허세가 아니라 철거업체 중도금 영수증까지 첨부한 걸로 봐서 이제 제가 가졌던 카드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청구 취지에서 보여드렸던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이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그동안 쌓였던 부당 이득금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용한 적도 없고 그 집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별다른 말을 드리지 않았어요. 협상에서 말이 많으면 좀 불리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이런 지식이 좀 전혀 없는 편이었고 저는 조정을 해주시는 분이 그냥 따르는 대로 가만히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관님께 저는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쌓여있는 것 대신에 지역건이라는 걸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지역건을 듣자 상대방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액 조정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최종 조정 금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은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 자체가 아니라 다음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이 땅을 좀 살려보자. 제가 가진 땅이었는데 여기서 맹지를 탈출을 시켜서 어떻게든 이 땅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 주인분께 양해를 구해서 여기에 농로를 만들던가 아니면 지금 이 땅의 주인에게 협상해서 이쪽 땅에 길을 만들던가 요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새로운 주인을 좀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처분 해지 후 한 달도 안 돼서 제 앞에 땅을 매수했다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농지연금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농사도 지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내 물건을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바로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4,500만 원에 팔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셀프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서 실수로 제 등기 권리증을 전달해주지 못했고요. 저는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3개월이 지나자 등기 권리증이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제가 부모님하고 하는 공동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장과 자필 서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금요일날 부랴부랴 퇴근한 다음에 막차를 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가서 확인 서면을 받고 다시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까지 완료받았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처리하는 데는 총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세후 순수이익은 약 1,25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월 수익률로 따지면 약 32% 정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이게 물건이 들어보시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는 능력만 기른다면 그렇게 어려운 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모든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담아두었으니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선배였습니다.